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코비아키3의 공통 편집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아키의 공통 편집 기능은 단순히 2D에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2D와 3D 모든 영역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 2D 모드에서 활용을 하시는 그 공통 편집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3D에서 이제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3D 설명을 드릴 때 또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D 모드에서 활용 가능한 공통 편집 기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우선 그 예제 도면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도면을 활용해서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2D, 3D 모드 전환 버튼 바로 위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편집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살표 버튼 이름은 이제 선택 버튼인데요. 자, 말 그대로 편집을 하시기 위해서는 대상물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선택을 하기 위한 선택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누르시게 되면은 하단에 그 이제 각종 그 편집 메뉴들이 배치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첫 번째 있는 것이 이제 선택 버튼임 말 그대로 선택 버튼입니다. 그래서 자, 대상물을 먼저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선택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동, 회전, 뭐 스케일, 복사, 그리고 삭제, 대칭, 이동, 복사, 그리고 배열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라이브러리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쇼파를 대상물로 잡고 한번 제가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우선 쇼파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동에 대한 옵션 창이 뜨는데요. 자, 옵션 창에 보시면은 상대 이동값과 최종 위치값으로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X, Y, Z 해서 이제 좌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D 모드는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높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Z축은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좌표이기 때문에 Z축 부분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D 모드 상에서는 이 Z축을 따로 이용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표 값의 기준은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그리드 정중앙을 0의 0이라고 0.0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위치에서 위쪽이나 아래쪽은 Z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위쪽은 Z축 플러스, 아래쪽은 Z축 마이너스. 그리고 자,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요. 자, 우측 같은 경우에는 Y축 플러스, 그리고 좌측은 Y축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상대 이동값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X축과 Y축이 0에 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상대적인 값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쇼파 라이브러리의 위치를 0이라고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상대적인 값인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최종 위치 값은 그 0에 0인 이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쇼파가 배치되어 있는 위치의 좌표 값을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쇼파가 배치해 있는 좌표 값은 마이너스 6667에 마이너스 814다 라고 위치를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좀 대충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자, 이 쇼파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에 이제 값을 입력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최종 위치 값은 좌표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은 약간 CAD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 최종 위치 값보다는 상대 이동 값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저는 자, Y축으로 이 쇼파를 한 1000 정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000이겠죠. 자, 오른쪽으로 1000만큼을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축에다가 값을 100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 상태로 돌리시려면은 자,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000
입력하신 다음에 적용하시면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이동할 때마다 또 최종 위치값의 정보가 또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회전입니다. 자, 회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각도를 이용한 회전과 그리고 선을 이용한 회전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각도를 이용한 방법은 자, 우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 중심점을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빨간색 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기준해서 그 이제 이 라이브러리 자체가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점의 위치는 처음에 클릭하셔서 위치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심점을 잡아 주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상대 회전값 그리고 최종 회전값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 그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이동과 동일한 건데요. 상대 회전값은 현재 있는 이 라이브러리의 회전값을 0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회전값은 현재 이 라이브러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회전값을 갖고 있는지 위치를 잡아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틀린 점은 XY 좌표가 비활성화되어 있고 오히려 Z축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 이 이유는 회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위에서 바라보면서 회전을 하는 기준점을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Z축의 값을 조정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냐? 자, 간단합니다. 자, 상대 회전값은 이 지금 보이시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오른쪽 X축을 0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쇼파를 한 45도만 틀어보겠다 그러시면은 45 값을 입력하시고 적용만 눌러주시면은 45도가 틀어진 상태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원상복귀는 반대값인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또 회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을 이용한 회전 방법은 자, 우선 첫 번째 클릭을 하셔서 또 동일하게 중심점을 잡아 주시고요. 자, 마우스를 쭉 빼시면 선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하신 다음에 움직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중심점을 기준으로 라이브러리를 회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단점이 있는데 좀 더 편리하신 쪽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말 그대로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변경 비율 값과 최종 크기 값 두 가지가 있는데 변경 비율 값은 말 그대로 이 라이브러리의 크기를 비율로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즈가 1:1:1이죠. 그래서 1을 기준값으로 해서 1보다 큰 값을 넣게 되면은 이제 이 지금 현재 크기보다 더 커지는 것이고요. 자, 1보다 더 작은 값인 뭐 0.9부터 뭐 그 이하 값들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 비율보다 더 작은 값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변경 비율 값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아닌 소수점을 이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비율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어떤 얘기신지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최종 크기 값은 지금 현재 이 라이브러리의 실제적인 크기 사이즈입니다. 자,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지금 현재 이 쇼파의 전체적인 사이즈는 3934mm에 3570mm 그리고 높이는 1372mm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정보를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비율값보다는 최종 크기 값을 또 맞춰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 높이 값은 지금 현재 2D에서 조절을 해봤자 어차피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는 XY를 이용한 가로 세로 크기를 한번 조절을 해볼 건데요.
자, 저는 이 쇼파를 좀 작게 한 2000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적용 눌러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자, 2000에 2000 사이즈로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변경 비율 값도 얼마만큼의 비율로 줄어들었다라는 정보를 표시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케일은 최종 크기 값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복사인데요. 복사는 말 그대로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용을 한다 할 때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해서 자, 클릭하시고 이동해서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복사를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삭제입니다. 자, 삭제는 말 그대로 선택해 있는 오브젝트를 삭제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우실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삭제를 눌러주시면은 간단하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삭제를 하실 때는 밑에 하단의 삭제 버튼으로도 이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지만 키보드에 보시면 이제 델리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델리트 버튼을 활용해서도 또 라이브러리나 이제 도면 자체를 또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대칭 이동 및 대칭 복사인데요. 자, 대칭 이동, 대칭 복사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기억자의 도면을 그대로 떠서 일종의 거울을 보는 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도면을 동일한 모양으로 옆으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복사를 하는 기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대칭 복사 기능은 지금 현재 그 도면 부분에서만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라이브러리는 아직 사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 대칭 복사 부분은 사용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제품이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자, 해서 대칭 복사 기능은 반드시 그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지워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대칭 자, 이동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은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고 먼저 기준점을 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 중심점을 기준해서 클릭해서 선을 쭉 그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칭 이동을 한번 해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대칭 복사입니다. 자, 대칭 복사는 말 그대로 이동이 아닌 지금 있는 이 오브젝트를 동일한 것을 하나 복사를 하겠다는 거죠. 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심점에 딱 그려주면은 대칭돼서 복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이제 아파트 평형 데이터에서 또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평형이 하나 이제 제공이 된 상태에서 이 평형에 반대되는 모양, 그러니까 바로 여포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201호가 있으면 202호를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을 활용을 하시면은 201호에 대한 도면이 하나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칭 복사를 이용해서 202호도 바로 그려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칭 복사 기능도 많이 또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배열 기능인데요. 배열 기능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그 도면에 이제 도면을 그리실 때 한 가지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키3부터 생긴 신규 기능인데요. 자, 벽체를 이제 그려놓은 상태에서 벽체 길이가 안 맞아서 편집을 할 때는 예전 같은 경우 이제 지우고 삭제하시고 뭐 이러시면서 이제 수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자, 지금 아키3서부터는 선택 버튼이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선택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벽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벽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벽체 이동을 해서 벽체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벽체를 더블 클릭해서 이동을 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지우고 삭제하고 뭐 이러실 필요 없이 벽체를 간단하게 선택해서 자, 이동시켜서 편집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릴 김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만약에 이런 협탁이 있다. 자, 협탁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동, 뭐 회전, 뭐 이 두 가지를 버튼을 굳이 눌러서 치수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난 간단하게 하고 싶다. 자, 그러실 경우에는 해당 라이브러리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쉽게 이동을 하시고 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90도씩 또 처음 배치할 때처럼 회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또 이용을 하시는 방법을 또 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라이브러리 이동을 또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배열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자, 배열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 도면을 새로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을 하나 간단하게 넓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책걸상을 하나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상을 하나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하고요. 자, 이 지금 공간 자체가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교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책상을 여러 개를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책상을 일일이 하나씩 복사해서 배치를 한다면은 일정 간격으로 정확하게 놔두기도 힘들고, 그리고 일일이 여러 개를 한참 동안 복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해서 배열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은 좀 더 쉽게 그 책상을 여러 개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배열을 할 책상을 우선 선택을 하고요. 배열 기능을 활성화 시키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가로 개수, 세로 개수, 간격 A, B를 조절을 해서 배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가로로는 한 5개 정도 배치를 하고요. 세로로는 한 4개 정도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격 A는 가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 A는 간격을 한 1000 정도로 하고요. B 간격은 세로입니다. 자, 세로 간격은 한 1500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책상이 자동으로 배열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책걸상을 여러 개 배치를 한다던가 만약에 책걸상을 여러 개 배치한다던가 아니면은 매립등을 여러 개 배치한다던가 하실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 우선 먼저 배열된 것을 좀 하나씩 지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 텐데요. 자, 공간을 하나 새로 그려놓고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자, 원형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배열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 또 하나 뭐 배치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의자를 하나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의자가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나는 삥 두른 형태로 원형 배열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실 때는 자, 선택 버튼으로 원형 배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원형 배열은 우선 이 의자를 돌리기 위해 중심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중심점을 하나 클릭해서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치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 저는 한 20개로 잡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할 것인가를 정하고 하나의 회전값을 몇 수로 주실 거냐를 또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전값을 저는 15도 정도로 조절을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15도씩 해서 20개의
의자가 동그랗게 원형 배열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둥그렇게 뭔가 물건을 동그랗게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하실 때는 이 원형 배열이라는 기능을 또 활용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이용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 변경이라는 버튼은 어떤 것이냐면, 자, 지금 현재 선택해 놓은 라이브러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만약에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고 변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 설치 창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내가 뭐 라이브러리를 에어컨으로 변경을 했다. 자,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심볼 모양이 다른 내가 선택한 라이브러리 심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이브러리를 지우지 않고 기존 거를 변경하겠다 하실 때는 이 변경 버튼을 활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D 모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편집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공통 편집 기능은 또 이제 3D 모드에 가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헷갈리시는 부분은 3D 모드 공통 편집 기능에서 또 한번 강좌를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